이번 시간에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우리 기타 작업 문제에 보게 되면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와 우리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두 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F4에서 F1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F4번부터 F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승점 여기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죠. 이곳에다가 각각 이제 구단별로 승점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각각의 구단들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각각의 구단들마다 이제 승점을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승점을 계산할 때는 승은 곱하기 3을 하고 거기다 이제 얘를 이제 더해서 그렇게 이제 승점을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이제 승점을 해라. 그리고 개발 도구에 우리 컨트롤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CA14에서 CA15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그러면 CA14번, 1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텍스트를 승점으로 이제 입력한 후에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승점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 단추부터 만들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개발 도구라는 그 메뉴를 이제 찾아가고요. 우리 이제 컨트롤에 삽입이요. 삽입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이 아이콘이 우리 단추라는 그 아이콘이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요. 우리 CA14번에서 CA15번 그 영역에다가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셀 단위로 셀 크기 단위로 이렇게 이제 우리 단추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단추를 이제 만들고 나면 이제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떠요. 왜? 우리 단추는 우리 이제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이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매크로의 이름은 승점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승점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곳에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이곳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지금부터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매크로에 다 기록이 남아요.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구단에 승점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F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승 곱하기 3 더하기 무로 하라 그랬죠. 승을 땅 하고 찍어주고 곱하기 3 그리고 더하기 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찍어서 승 곱하기 3을 해라. 그리고 더하기 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맨 밑에 칸까지 마지막 칸까지 이렇게 채우기 엔젤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다 했으면 이제 매크로 전부 다 기록할 거 다 했죠? 그러면 비어있는 셀 안무굿이 한번 클릭할게요. 이렇게 이제 빈 셀에 클릭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얘를 이제 클릭하거나 상태 표시로 있는 이 기록 중지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기록할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승점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가 바로 이제 실행이 돼 버리니까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커서가 이 단추 안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글씨 이거 이제 다 지워주고요. 여기다가 우리 승점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안 돼요. 승점 딱 두 글자만 써주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내가 입력한 그 글씨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C의 3에서 C의 12번이래요. C의 3에서 C의 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2의 3에서 2의 12번이요. 2의 3에서 2의 12번 그러면 지금 이만큼 영역이요. 이 두 개 영역에다가 우리 이제 글꼴을 표준색 빨강으로 그리고 채우기 색은 우리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매크로의 이름은 이제 서식으로 하래요. 그리고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우리 이제 도형의 사각형에 보게 되면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 직사각형을 동일한 시트 D의 14번에서 D의 15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D의 14번, 1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 직사각형 얘를 이제 생성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한 다음에 우리 이제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도형부터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도형이요. 도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 이제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이요. 직사각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 이제 D의 14번에서 D의 15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제 드래그하게 되면 셀 크기 단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Alt 키를 누르고 내가 도형을 그리거나 단추를 그릴 때 이렇게 이제 셀 단위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는 오피스 프로그램의 버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요 셀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손을 땅 하고 이제 띄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도형이 만들어지죠. 이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뜬다 안 뜬다? 안 뜨더라. 왜? 이 도형은 매크로 전용 도형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이곳에 있어요. 매크로 지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이제 서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서식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고 이제 기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마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주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단추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이곳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떠 있어요. 얘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정확하게 문제만 딱 풀어줘야 돼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C의 3번 셀을 먼저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C의 3번부터 C의 12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2의 3에서 2의 12번 이 영역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했으면 컨트롤 키 누르던 거 손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하라 그랬죠. 글꼴 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표준색 중에 우리 이제 빨강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채우기 색은 표준색 중에 이제 노랑으로 하래요. 그러면 채우기 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미 노랑으로 되어 있죠. 이미 노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이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안 돼요. 왜? 이곳에 다른 색깔이 만약에 적용이 되어 있다면 그 색깔이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요. 왜? 매크로 기록에는 얘를 클릭하는 것만 기록이 되지 노란색 선택한 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해서 아까 글꼴처럼 표준색 빨강
그 색깔 내가 선택해서 찍어야 된다고요. 해서 채우기 색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우리 이제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표준색 중에 노랑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줘야 노랑을 적용하는 게 매크로에 기록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적용할 거 다 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을 때 노란색이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비어있는 셀을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블럭 설정된 게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멀쩡하게 다 보인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게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매크로가 꺼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는 다 했으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만든 그 도형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해 줘야죠. 해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텍스트 편집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정확하게 써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2번 문제도 다 풀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매크로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승점 이거 계산했었죠.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과 이곳에다가 노란색 그리고 글자색은 이제 빨강 그거 이제 적용시켰죠. 해서 요 셀의 색은 채우기 없음으로 다시 바꿀게요. 그리고 글꼴색은 이제 자동이나 까만색이 됐든 아니면 다른 색으로 내가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승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승점이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색깔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고 확인까지 끝냈어요.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 그림과 같이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우리가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을 끝까지 이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내가 만약에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0점 처리된다.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모집 정원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우리 차트 좀 볼게요. 차트에 보니까 모집 정원이라는 그 계열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네요. 지금 막대기는 그 값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샌드위치 그 요소가 있대요. 샌드위치다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두 가지가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차트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나서 위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차트에서 클래스 명이라는 걸 썼구나. 모집 정원 썼구나. 수강료 썼구나. 재료비 썼구나.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었구나.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차트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데이터라고 있고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선택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곳과 지금 이만큼의 이렇게 이제 점선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은 이 데이터 범위로 이만큼을 썼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데이터 계열의 값은 지금 이곳에 있고 그리고 항목 축의 그 레이블은 지금 이곳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막 이상하게 문제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상하게 어떻게 푸냐? 모집 정원 그 계열 샌드위치 요소가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체크 표시 요거 이제 해제해 주고요. 샌드위치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해 버린다고요.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데이터들은 이곳에 이제 나타나진 않아요. 차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이제 다시 들어갔을 때 그 데이터 범위가 바뀌었냐고요. 문제에서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 그랬죠. 데이터 범위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막 이상하게 푸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얘는 틀린 걸로 채점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데이터 범위 있죠?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새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원래 맨 처음에 차트가 만들어질 때 클래스명, 모집 정원, 수강료, 재료비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었죠. 그러면 샌드위치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고 모집 정원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의 데이터 빼고 클래스명, 수강료, 재료비만 블럭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클래스명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초코 마들렌이다. 휘낭시에다. 그리고 치아바타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 정원은 이제 빼야죠. 모집 정원 빼고 수강료부터 시작해서 재료비 요만큼의 데이터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데이터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블럭 설정한 게 지금 요만큼이요. 해서 샌드위치 안 잡아줬고요. 모집 정원도 다 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데이터 범위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냐? 원래대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 이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모집 정원 얘를 이제 빼고 싶어요. 그럼 모집 정원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제거 버튼이요. 제거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모집 정원이 완전히 삭제가 돼서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여기서 행렬 전환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아까 가로 항목축에 있던 게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여기서 샌드위치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제거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행렬 전환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데이터 범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보면 아까 제가 블럭 설정을 했던 것처럼 샌드위치 빠졌죠. 그리고 모집 정원도 이제 블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범위도 완전히 이제 수정이 됐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셔도 돼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이렇게 데이터 범위가 수정이 되게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아래요.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제목은 그런데 세로축도 우리 제목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차트 제목과 세로축의 제목을 추가를 해서 그림같이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고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곳에 보게 되면 차트에 특정 요소를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준 다음에 차트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차트 제목은 문제에서 차트 위로 하라 그랬어요. 해서 차트 위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차트 제목을 우리가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수식 입력줄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가 차트 제목을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써져 있고 우리 세로축에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차트 제목을 봤을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고 세로축의 제목에는 띄어쓰기 같은 건 없죠. 요거 그대로 똑같이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제과라고 써주고 슬래시 찍어주고요. 제빵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수강 한 칸 띄고 접수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내가 수식 입력줄에 썼던 게 이곳에 이렇게 차트 제목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다시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번엔 축 제목을 기본 세로로 추가를 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 세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축 제목에 들어가서 기본 세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축 제목하고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선택이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까 또 똑같이 차트 제목처럼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여기다가 금액 콜론 찍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원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러주면 수식 입력줄에 입력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축 제목으로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차트 제목과 세로축의 제목 전부 다 이제 입력을 싹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수강료와 재료비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수강료는 우리 주황색 그 막대기고요. 재료비는 이제 회색 막대기요. 이 두 가지의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마이너스 30%로 그리고 간격 너비를 120%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강료가 됐든 재료비가 됐든 아무거나 아무 막대기나 하나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마이너스 27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0%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그리고 간격 너비요. 간격 너비는 우리 이제 120%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써져 있던 거 지워버리고 120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다 조정했으니까 그냥 X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 값축의 최소값은 이제 2만이다. 그리고 기본 단위는 이제 만.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우리 6만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최소값이 지금 0인데 2만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기본 단위는 이제 만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세로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축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이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기본 단위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최소값 먼저요. 최소값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2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있죠. 기본 단위는 지금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최소값이랑 우리 이제 기본 단위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축서식창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최소값이 이제 2만으로 바뀌었고요. 2만에서 3만, 3만에서 4만, 4만에서 5만, 5만에서 6만하고 만 단위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집어넣고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얘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 먼저 하세요. 왜? 지금 얘가 이제 선택돼 있으니까 비어있는 곳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차트 영역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림자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테두리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테두리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테두리 먼저 바꾸자고요.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테두리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쭉 뜨는데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어요.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자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림자는 요 두 번째 아이콘 효과라는 거요. 효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어떤 효과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림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그림자를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안쪽 가운데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이라는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안쪽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안쪽 가운데라고 뜨죠. 해서 안쪽 가운데 얘를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할 거 다 했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모서리가 전부 다 이제 둥글게 됐고요. 그리고 그림자도 이렇게 이제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차트 제목은 올바르게 들어가는지 띄어쓰기 똑바로 되는지 확인해 주고요. 세로축에 이 제목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런 값들, 그리고 가로축은 우리가 변경을 시킨 적은 없지만 이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범례도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런 막대기도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눈금선 있죠? 이 눈금선도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테두리 집어넣은 거, 그리고 모서리가 둥글게 한 거, 요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림자도 확인해주고,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차트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한 번만 그냥 풀고 지나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지만 딱 보고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